미국 간호사 산업, 마케팅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자부심을 갖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브이로그나 이런 것을 보면은 힘듦도 있고 극복하려 노력도 하고 어떤 미래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고 갔지만은 다른 현실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들은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미국 간호사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좋은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미국 간호사 정말 좋아요, 안 하면 바보입니다, 탈한국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고 부추기는 그런 행태, 장사를 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써먹는 그런 미국 간호사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간호사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현실은 어떻고 장점 단점을 따져가며 여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실 단점만 열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고 이런저런 공감과 비판, 그런 댓글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기대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미국 간호사 관련 사업 부분에서 광고 의뢰가 온 것인데 보다시피 영상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안 떠있죠. 그래서 당연히 광고 영상은 아니고 우연하게도 이번에 왔던 광고 내용과 접목시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못한 내용들과 함께 이 광고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번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맥락은 비유하자면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협회가 이상한 행보를 보이면서 간호사들이 비판받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런데 미국 간호사로 일하는 당사자라고 하기엔 어느 정도 거리가 먼 협회쯤 되는 그런 거리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미지를 왜곡하고 맹목적인 찬양과 함께 어떤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혹하고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형태로 그 부류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간호사나 해외 간호사로 삶을 살아가며 SNS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형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정도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테고 당연히 나의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등등 타인에게 나를 알리고 싶은 어떤 인정의 욕구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그런 순수한 욕구에서 나오는 미국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면 상관이 없는데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의심해라.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가장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듯 그런 순수함을 내세우며 겉과 다른 속내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미국 간호사 관련 사업에 몸담고 있다, 또는 광고를 받고 싶다 한다면 당연 해외 간호사에 대한, 미국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풀어내지는 않겠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광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미국 간호사에 관련 산업에서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높을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업 종사자라면은 더욱이 신뢰도가 높겠죠. 그 마케팅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학자나 의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문가처럼 보이는 연기자 모델을 고용해가지고 그런 신뢰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행태도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가 보기에 현업 종사자가 하는 이야기라면은 보다 설득력이 있고 그게 판매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실제 후기에 장점만 부각시켜서 어떤 부가 수익을 노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그런 마케팅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국 간호사의 장점을 본다면은 간호사 일 말고 다른 부업 같은 걸 안 해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관심 받고 싶은 대중들의 관심에 목마른 그런 관종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자신을 노출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해도 되고 그런 영상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데 시간도 들여야 하고 단어 하나하나 워딩을 신경 써야 하고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댓글이나 다른 영상들 반응에서도 미국 간호사 좋다,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같진 않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저런 곳에서 일을 하냐 싶은 일도 누군가에겐 정말 천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적성에 맞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주 3일 5일 근무, 보통 주 3일로 많이 한다고 하죠. 통계 사이트에서는 평균 40시간 근무한 것을 토대로 연봉을 산출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워라밸이 보장된다, 이제 주 3일 근무라면 월화일 보장되겠죠. 그리고 뉴욕 평균은 10만 달러 연봉이라고 하고 22년 기준, 캘리포니아 같은 더 큰 도시로 가면은 최대 16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조건 거기 가면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냐, 그거는 잘 몰라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자격증이나 뭐 경력이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호사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 뭐 조금 자아실현의 욕구, 좀 상위 욕구라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가 아니면은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아닌 뭐 그 아래 단계 조금 중소도시라고 한다면은 10만 달러 이하의 연봉을 받고요. 경력이나 병에 따라 가지고 연봉에 대한 편차가 있다고 해요.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이교대 기준 평균 근속기간이 최근 조사 데이터로는 2.78년이라고 해요. 1년 만에 거의 1년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왜 낮은가? 이렇게 낮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 이야기에서 한 게 간호사 이직률이 한국 간호사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높은 이유가 정말 힘들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나은 조건의 연봉을 위해 가지고 그냥 이직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 미국 간호사협회에서 얘기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번아웃이 와가지고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그만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것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세금이 또 높죠. 그리고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총을 들고 다닐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숨겨서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의료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 소송의 규모가 남달라요. 보상에 대한 어떤 벌금이나 이런 게. 그리고 비싼 월세와 물가, 그만큼 연봉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인종 갈등 문제와 이제 문화와 언어, 식습관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401k 연금이 장점에 있었는데, 이것도 수령을 하는 조건이 59.5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어떤 세금 혜택들을 잘 못 받고 개어내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혜택을 받으려면은 59.5세가 지나야 그걸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장점이 되려면은 59.5세, 그러니까 60살까지 미국에서 간호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가는 경우에는 에이전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거고 뭐 장점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인종 갈등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뭐 100%다 겪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고려해야 될 요소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치안 문제도 있겠죠. 남자라면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겠지만은 여행 유튜버들이나 해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거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살고 있던 나라,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남성도 위험하지만 여성의 경우 저녁 6시, 뭐 8시 이후로는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 영상들만 봐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치안이 좋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밤에 안 나가길 권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간호사 기준으로 하면은 간호사가 여초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치안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내가 간 곳이 운이 좋게도 인종 갈등이나 치안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확률 자체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이런 미래 계획도 해야 되겠죠. 미국의 특정 정부에 따라 뭐 반이민 정책 그런 걸 펼치면서 향후에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간호사의 경우 비교적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쉽다고는 해요. 401k 연금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나이를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간호사들은 번아웃이 와가지고 3년 이내 그만둘 의사가 있는 간호사들이 적지 않은 비율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여러 장점들과 여러 단점들,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정도의 장점이면은 단점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난 도전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 정도 장점이면은 난 이런 단점을 감내할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할래, 그런 판단이 분명히 서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실제 경험담, 미국 간호사를 생각한다면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을 제시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맹목적으로 좋다, 무조건 도전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도전하라고 희망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돈내산을 빙자한 광고나 자신이 연관된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로 변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는 인상이 최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곳이라면은 보통 남에게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 좋은 것이 알려지면은 주변에 다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나만 알던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어가지고 어느덧 좋은 게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타인에게 좋다고 권유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해당 산업에 몸담고 있거나 어떤 부가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최근에 이런 광고가 들어왔어요. 앵클렉스 미국 간호사 시험 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업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미국 간호사 관련 앵클렉스 어학연수 광고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 된 것도 아닌 그냥 중간에 어중간하게 연락이 끊긴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저는 대처도 그렇고 업력도 1년도 안 되고 했으니까 솔직히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올린 그 영상이 광고주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들어오길래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올린 영상을 다 본 것 맞나? 어떻게 광고가 들어올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제2의 주요 내용은 뭐냐, 오프라인 강의 패키지 코스 과정 프로그램이었는데, 수익 모델은 조건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강의 영상을 홍보하는 것을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거였고, 첫 번째는 영상 한 개에 1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준다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홍보 영상 및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수강생 한 명을 모집할 때마다 30만원을 커미션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브로커, 총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비용을 주더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 더욱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비용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좀 가능하긴 했어요,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광고 집행 조건을 본 순간, 왜 그렇게 최근 미국 간호사 관련 홍보를 엄청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좋다 이야기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영상이나 블로그, SNS 홍보글들이 왜 꾸준히 나오는지, 이런 비용을 보고 납득이 어느 정도 갔어요. 무조건 좋을 말만 해야 돼. 절대 단점은 이야기해선 안 돼. 소비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당장 안 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이 기회다. 시간이 아깝다. 1년이라도 젊을 때 하시라 등등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고 부추기는 요소도 가미하면서 미국 간호사 앵클렉스 과정을 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장단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간호사 관련 사업의 광고주 입장이고 광고를 하는 입장이면 어떤 사실만 노출시키고 싶을까요? 절대 단점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겠죠. 하더라도 세금이 높다, 이거는 모두가 아는 거니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고, 월세가 좀 비싸다, 이것도 이제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단점 중에서도 이것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장점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 광고를 하는 입장이다. 주 3일 근무를 한다, 워라밸이 보장된다, 뉴욕에 많이 가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401 캐라에는 엄청난 연금 그게 있다, 미국에. 그리고 미국 간호사로 대우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할 것 같아요. 이런 광고를 할 때 투명하게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장점 이것만 알려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람들이 혹해서 미국 간호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산업의 소비를 일으킬 수요를 만들 만한 그런 내용들만 노출시키고 싶겠죠. 미국 간호사 연봉이 높다, 간호사는 일주일에 3일 일한다, 그러므로 워라밸이 보장된다. 비유하자면은 연애랑 결혼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 좋은 모습만 잔뜩 보여주고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나중에 겪을 달라진 모습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난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봤는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할 만한 그런 문제들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미국 간호사도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가기 전엔 저 홍보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정말 꿈과 같은 이상형 그런 것이었는데 직접 가보니 다르더라.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다. 주변에서 말릴 때 말 들을 걸.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미국 간호사를 하면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과 이혼은 인생의 큰 사건이고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도전이고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간호사도 젊은 청춘 인생을 걸고 하는 모험이라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누군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걸 믿어야 하는 상황. 물론 간호사라는 그 직업 자체, 순수하게 간호사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미국 간호사가 아주 좋은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를 잠깐 후순위로 밀어놓고 한 사람의 인생, 간호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를 타협해야 해요. 앞선 단점들을 해결하거나 견뎌내거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 타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겠죠. 그런 삶과 직업을 같이 놓고 미국 간호사가 좋냐 한국 간호사가 좋냐,
그런 거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국내도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엔 야간 수당도 올려서 이제 급여 부분에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미국 강사 자체랑 비교하면은 한참 멀었지만요. 정작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은 실제 미국 강사로 일하며 이제 본인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노출되는 거는 그 미국 강사 수요를 가지고 있는 뭐 간호학생이나 신규 강사나 아니면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는 아마 찬양만 잔뜩 하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영상들이나 블로그 글, SNS 글들이 아닐까 싶어요. 주로 보이는 것 들은. 그리고 그런 글들에서는 현실은 이렇다, 안 좋은 이야기나 댓글은 바로 검열당하고 좋은 이야기만 잔뜩 막 있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정말 좋구나 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채로 돈과 시간을 쓸지도 모르죠. 쇼핑몰에 리뷰 조작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기 조작해가지고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별점 5점을 주고 정말 좋은 후기를 써주는 이제 그런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광고를 받게 된다면은 저라도 방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단점들을 쏙 빼놓거나 적은 분량으로 사소한 것처럼 여기듯 단점을 이야기했을 거고 장점과 칭찬만 아주 잔뜩 했겠죠. 물론 미국 간호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요. 이제 미국 간호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광고하는데 한계는 존재해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미국 간호사 출신 뭐 전직이나 현직 게스트로 초대해서 광고를 진행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해결돼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은 더욱이 신뢰도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간호사의 경력이 없는 그런 거를 메꿔줄 만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어느 병원에서 몇 년을 일했고 어느 직책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나 강남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나 청담동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동네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부자 동네. 그리고 실제 부자들은 그런 티를 또 잘 안 내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경력을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신뢰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라면은 이제 현직 게스트가 아니라면 왜 전직이고 왜 호스트는 미국 간호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는 미국 간호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도 잠깐 들었어요. 이제 마치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는 미혼이고 회원님 정말 괜찮은 남성분이 있는데 제가 매칭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괜찮은 남자면 왜 소개를 시켜줘? 네가 당장 덥석 물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물론 속뜻은 회원님의 스펙에 맞는 괜찮은 남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진짜 순수하게 나만 하기에 아까워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 나만 하기에 아까워서 친구나 지인에게 권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만 하기 아까워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권유했다. 뭐 최근에는 뭐 대박을 난 사람 있겠지만은 과거엔 어때요? 그렇죠. 쪽박을 찼습니다. 이 미국 간호사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국가를 이동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인생을 베팅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함부로 이 미국 간호사도 책임질 수 없다면은 쉽게 권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처럼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간호사가 저도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해요. 간호사라는 직업만 딱 놓고 본다면은 미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구체적인 자료,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받는 게 아닌 평균적인 수준의 노력으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평균 이상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지표가 되는 게 저는 평균이라 생각하거든요. 말이 아닌 어떤 서류나 통계, 뭐 근무표나 뭐 수입 지출 내역 등등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하면서 미국 간호사를 권유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에서의 간호사로 살아가는 삶, 과연 내가 간호사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뭐 401k 연금이라는 걸 장점으로 어떻게 좀 내세우는 그런 게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저는 미국 간호사가 삶에 있어가지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는데 하이리턴까지 맞나 싶기도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앞서 그런 하이 리턴을 받으려면은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 높고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 하이리턴을 위해 가지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삶의 가치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저버리고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단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미국 간호사를 생각한다면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해보고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나의 기준에서 나의 삶에서 더 가치가 높은 것인가, 그런 것을 평가해봐야 되고, 미국 간호사 파리 마케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축소시키거나 숨기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비유하자면은 간호사 취업률 100%다. 하지만 괄호 열고 수도권 대형병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지방병원, 요양병원도 마다하지 않을 경우 취업률 100% 이제 괄호 닫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닐까. 미국 간호사 도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잘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방향에 맞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안 좋은 부분이 있듯 그런 거에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단점은 단점대로 나열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나열하고 이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해서 선택을 돕는 이후로 꾸준히 또 정보를 다루면서 콘텐츠 지속 가능성도 같이 챙기는, 앞으로 미국 간호사의 전망은 이렇다, 추이는 어떻다, 그럼에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단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등등, 해마다 달라지는 그런 변화에 따라 어떤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건 많으니까 광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결론은 광고 주십시오, 이겁니다.